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마케팅교육연구소 마케팅 101 과정입니다.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케팅의 정의와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은 딱 보시면 알겠지만 마켓 더하기 ing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켓이 무언지만 알면 마케팅은 쉽게 알아낼 수 있겠죠. 마케팅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필립 코틀러 박사의 마케팅 매니지먼트 책 뒤에를 보면요. 용어집이 나오는데 마켓, 고객의 집단이라고 나와요. 다양한 고객의 집단. 즉, 마켓은 장소가 아니라 바로 고객, 즉 소비자라는 거예요. 마켓은 고객이다. 마켓은 고객과 판매자가 서로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라고 알았는데 왜 고객만 나오죠? 파는 사람은 어디에 간 거예요? 라고 말한다면 파는 사람은 사는 사람은 시장이고요. 사는 사람은 시장. 파는 사람은 왼편에 연두색 네모 보이시죠? 셀러, 파는 사람의 모음, 파는 사람의 집단은 산업, 오른편, 사는 사람은 시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파는 사람은 산업, 사는 사람은 시장. 즉, 어쨌든 마켓은 사는 사람, 즉 고객. 마켓은 사람이에요. 마켓은 장소가 아닙니다. 어쨌든 마케팅은 마켓 더하기 ing인데 마켓이 고객이니까 결국 마케팅은 고객 ing처럼 되는데 그래서 고객과 관련된 어떠한 것을 하는 것. 근데 고객과 관련된 일이라는 건 고객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것일 텐데요. 고객을 위해 뭘 한다는 것은 사실은 결국 고객이 원하는 것을 해준다는 거고요. 원하는 것은 다른 말로 needs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즉, 마케팅은 한마디로 끝납니다.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켜 주기. 하지만 충족시켜 주려면 고객의 니즈를 알아야 충족할 거 아니에요. 즉, 고객의 니즈를 알아내고, 즉, 발견하고, 그것을 만족시켜 주기. 이게 바로 마케팅인 거예요. 방금 니즈란 말을 했죠. 니즈. 니즈는 세 개로 세분할 수 있어요. 니즈 안에 니즈, 원츠, 수요 이렇게 세 개로 또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니즈는 좀 니즈는 좀 막연하다고 할까요? 좀 근원적인 욕구예요. 아, 배고프다. 먹을 거 이렇게 약간 좀 막연하지만 기본적인 니즈. 식욕. 목말라. 목말라. 마실 것 좀. 여기서 말하는 마실 것 좀이라는 건 특정한 제품을 가리킨 건 아니죠. 나를 목마르지 않게 할 어떤 해결책. 이게 바로 니즈입니다. 원츠는 배고파는 니즈, 원츠는 짜장면. 이게 바로 원츠예요. 즉 니즈를 충족시켜줄 구체적인 어떤 대상물. 배고플 땐 짜장면, 목마를 땐 삼다수 이런. 꼭 삼다수가 아니어도 돼요. 목마를 때 그냥 얼음물도 원치죠. 그 다음 나온 게 수요인데 수요는 원스 더하기 뭐면 수요가 되는데 뭐가 뭘까요? 원츠 더하기 알파가 수요라고 한다면 그 알파는 주로 돈. 그렇죠. 짜장면이 먹고 싶으면 뭐합니까? 돈이 하나도 없으면 그 사람은 수요라고 할 수는 없겠죠. 자, 니즈, 원츠, 수요 이렇게 말했는데 마케팅은 니즈를 만들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마케팅은 니즈를 만들 수 있다 없다. 필립 코틀러 박사는 마케팅은 니즈를 만들 수 없다 라고 말했어요. 니즈는 마케팅보다 앞서 존재한다 고 말했거든요. 마케팅이 사람을 목마르게 할 수 있나? 그런 거예요. 사실은 마케팅은 사람을 목마르게 할 수는 없죠. 근데 어떤 제 수강생 중 한 명이 목마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물회사가요. 마라톤 대회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르게 하는 거죠. 목마른 건 바로 니즈 아닐까요? 오, 헐. 틀린 말은 아니죠. 약간 어거지긴 하지만요. 그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일반적 경우에선 쉽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약간 어거지죠. 또 다른 수강생이 저희 집 앞에 고깃집이 있는데요. 고깃집은 저희 집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 쪽으로 계속 고기 냄새를 계속 풍겨요. 그건 니즈 아닌가요? 저는 배고파지거든요. 그 제가 말했어요. 그건 니즈가 아니에요. 그건 원치죠. 고기를 먹고 싶은 원치랍니다. 말했더니 그 학생이 선생님, 저는 고기가 먹고 싶은 건 아니었어요. 그냥 단지 배가 고파지더라고요. 그 냄새를 맡았더니 이렇게 말하니까 또 그것도 말이 되긴 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마케팅의 니즈를 절대 만들 수 없다라고 말은 못할 것 같아요. 다만 일반적 상황에서 마케팅은 고객의 니즈를 만들기는 어렵다. 마케팅이 초점을 두는 부분은 니즈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제품에 대한 원츠를 만들고자 하는 거라는 거죠. 니즈보다 원츠에 초점을 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케팅에서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영업이죠. 어떤 사람들은 마케팅을 영업에 뭐 종속되는 것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죠. 영업은 마케팅의 극히 일부 중 하나입니다. 마케팅은 전략, 분석, 전략, 전술, 실행, 평가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데 영업은 그 전술적 마케팅, 즉 마케팅 믹스 안에 있는 제품, 가격, 유통, 프로모션 중에 그 프로모션 밑에 있는 광고, PR, 판촉, 그 판촉 옆에 영업 이렇게 마케팅의 구조적으로 보면 굉장히 예, 하나의 그냥 모듈에 불과하다. 하나의 작은 부분에 불과할 뿐이에요. 물론 중요성은 매우 크다는 것은 절대 무시할 수 없죠. 하지만 구조적으로는 굉장히 큰 마케팅의 하나의 기능일 뿐이다. 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영업은 마케팅이라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죠. 자, 이번엔 우리 한번 주문을 외워보자고요. 주문을 외워보자고요. 마케팅 프로세스라는 주문이에요. 바로 R, STP, MM, IC, R, STP, MMIC.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R, STP, MMIC, R, STP, MMIC, R, STP, MMIC 이렇게요. R, STP, MMIC. 이게 바로 마케팅의 모든 것을 표현하는 마법의 주문이에요. R, STP, MMIC. R은 research, 즉 분석. STP는 마케팅 전략, 즉 전략적 마케팅. MM은 전술적 마케팅. I는 실행, 쓰이는 평가, 즉 분석, 전략, 전술, 실행, 평가 이렇게 됐네요.
이 중에 STP와 MM을 마케팅 계획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STP를 전략적 계획, MM을 전술적 계획이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 I는 실행, 쓰이는 평가. 분석, 조금 크게 말하면 분석, 계획, 실행, 평가. 좀 좁게 말하면 분석, 전략적 계획, 전술적 계획, 실행, 평가. 좀 더 쪼개서 말하면 분석. S는 시장 세분화, 세그멘테이션. T는 타겟팅, 시장 세분화한 시장 중에 우선 공략할 시장 정하기. 포지셔닝, 우선 공략할 시장 정한 그 시장 하나하나를 대상으로 제품의 핵심 컨셉을 정하는 부분. 그게 P예요. 그 다음 MM은 마케팅 믹스. 믹스? 믹스면 뭐가 섞인 거네요. 뭐가 섞였을까요? 4개의 중요한 마케팅 활동, 4개의 중요한 마케팅 도구,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4개가 무엇이냐? 첫째, 제품. 둘째, 가격. 셋째, 유통. 넷째, 프로모션. 요 4개가 섞였다고 해서 마케팅 믹스인데, 제품은 영어로 product, 가격은 영어로 price, 유통은 영어로 place. 결국 유통이란 건 뭐 물건을 사는 장소기 때문이에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프로모션은 뭐 당연히 프로모션. 그래서 P로 시작하니 됐다. product, price, place, promotion. 즉, 요 4개의 P를 4P라고 말해요. 즉, 마케팅 믹스가 4P인 거죠. 그 다음 I는 실행, 쓰이는 평가. 그래서 R 다시 돌아오면 R은 분석, STP와 MM은 계획, I는 실행, 쓰이는 평가. 그런데요, R하고 STP하고 MM까지 3개를 다 묶어서 계획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R, STP, MM까지는 계획, I는 실행, 쓰이는 평가. 그래서 실행, 그러니까 계획, 실행, 평가. 다른 말로는 plan, do, see 이렇게도 말하죠. 자, 다시 한번 주문을 외워보세요. R, STP, MMIC. R, STP, MMIC. 분석, 전략, 전술, 실행, 평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마케팅에서 외울 거는 거의 없어요. 단지 이거 하나. R, STP, MMIC면 제대로 외워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기업이 마케팅을 바라보는 관점 4가지가 있어요. 생산 개념, 제품 개념, 판매 개념, 마케팅 개념. 생산 개념은요, 많이 만들어, 많이 찍어내, 싸게, 그래서 널리 팔아, 많이, 대량 생산, 적은 비용으로 대량 생산해서 널리 팔아, 그러면 성공할 것이다 라는 관점이 바로 생산 개념이에요. 하지만 제품이 안 좋다면 어떨까? 안 되겠죠. 그래서 나온 개념이 제품 개념. 제품 개념은 제품이 차별화되고 제품이 뛰어나면 성공할 것이다. 과연? 가격은, 유통은, 프로모션은 가격이 너무 비싸요. 유통망이 없어요. 그 다음 프로모션, 알려지지 않았어요. 성공할 수 없겠죠. 발명가가 아무리 대단한 뭘 발견해도 그 사실을 고객이 모르면 어떤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게 바로 제품 개념의 함정이죠. 자, 3번째, 판매 개념의 전제는 무엇이냐? 사람들은 그냥 냅두면 충분한 양을 구매하지 않는다. 즉, 유능한 영업사원이 판매 노력을 열심히 기울여줘야 판매가 잘 일어난다. 라는 개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모든 제품에 이게 어울리는 건 아니죠. 보험이나 뭐 상조처럼 평소에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찾지 않는 제품엔 잘 통할지 몰라도 요즘처럼 많은 정보가 오픈되어 있는 인터넷 시대에는 잘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생산 개념, 제품 개념, 판매 개념 이렇게 3가지를 알아봤는데요.
그 다음에 있는 게 바로 마케팅 개념. 마케팅 개념이죠. 마케팅 개념은 생산, 제품, 판매 개념은 공급자 마인드, 공급자 위주였다면 마케팅 개념은 공급자 위주라기보단 바로 고객의 니즈를 먼저 생각한 개념이에요. 고객이 무엇을 원할까?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팔까? 내가 무엇을 만들까? 그게 아니에요. 고객이 무엇을 원할까를 먼저 보고 고객의 니즈를 알아내고 그 다음 그 니즈에 맞는 제품을 만들어 팔겠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생산 개념, 제품 개념, 판매 개념과 마케팅 개념 사이에는 큰 이제 어떤 새로운 차원의 이제 생각이 된 거죠. 그게 바로 마케팅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엔 마케팅 계획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마케팅 계획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전사 차원의 계획. 두 번째, 비즈니스 차원의 계획이 있습니다. 전사 차원의 계획은 바로 미션 수립, SBU 만들기, 자원 할당, 성장 기회 평가인데 전사 차원의 계획이란 건 뭐냐면요. 실제로 어떤 특정 제품, 특정 시장에서의 어떤 경쟁 전략, 구체적인 전략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까, 어떤 사업을 하지 말까, 어떤 사업을 추가하고 뺄까, 즉 여러 개의 산업을, 그러니까 여러 개의 사업부를 포트폴리오처럼, 이를테면 농심이라면 라면 사업, 스낵 사업, 생수 사업, 냉동식품 사업, 뭐 이렇게 네 개가 있다고 쳐요. 뭐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서도요. 이렇게 네 개의 사업을 동시에 이렇게 바라보는 이런 차원의 계획이 바로 전사 차원의 계획이에요. 삼성전자 같으면 뭐 핸드폰,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노트북, 카메라, 반도체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전사 차원이고 라면 사업부, 농심의 라면 사업부로 쏙 들어가서 이제 펼쳐지는 그 세부적인 활동에 대한 계획, 경쟁 전략 뭐 이런 거는 바로 비즈니스 차원의 계획이 되죠. 먼저 전사 차원의 계획을 알아보면 전사의 미션,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 나의 존재 이유 이런 게 되겠죠. SBU가 바로 사업부예요. 라면 사업부, 스낵 사업부. 그러고 보니까 커피 사업부도 있네요. 농심에. 네, 잘 많이 팔리지 못했지만 어쨌든 그걸 새로 만들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매각할 수도 있고 등등등. 세 번째, 자원 할당. 각각의 사업부에 돈을 얼마를 사람을 얼마를 뭐 등등 할당할 것인가. 라면 사업 제일 잘 되는 우리의 캐시카우지. 라면 사업에 뭐 매년 100억, 뭐 1000억씩 뭐 이렇게 투자 R&D를 한다든지 뭐 광고를 한다든지 등등 자원 할당. 그다음에 성장 기회 평가. 이 사업은 성장할까?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등등 이런 게 바로 성장 기회 평가죠. 미션이란 우리 회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에요. 우리 회사가 왜 존재하는가? 이런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아주 기본적인 선언이죠. 제가 한 7, 8년 전에 다닌 영어학원, 월스트리트 영어학원의 미션이에요. 영어 회화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한국의 학습자들에게 차별화된 멀티 메소드 방법론을 적용하여 다른 어느 영어 교육기관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게 바로 미션이죠. 자, 이번엔 포트폴리오예요. 자, 우리의 제품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보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답도 찾아보는 거죠. 이건 이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분석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한번 보시죠. 자,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어떤 제품군이 별에 속해 있다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우리 제품군이 시장 점유율이 높아요. 시장의 리더급이에요. 점유율이 높고 성장도 높아요. 그렇다면
그걸 바로 별이라고 해요. 성장도 높고 내가 시장 점유율도 높다. 우리 제품이 시장 점유율도 높다면 그 제품은 바로 별에 속해 있다고 해요. 좋죠. 시장이 커가는데 내가 잘 나가요. 나는 잘 나가고 시장도 성장하고 있으면 좋죠. 하지만 별에서는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경쟁자도 막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중요한 거죠. 자, 그 밑에 점유율은 높은데 시장 성장은 잘 안 하거나 무슨 마이너스 성장까지도 이제 있는 부분이 캐시카우인데, 캐시카우는 성장을 하지 않지만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면에선 나름 괜찮죠. 투자가 별로 안 들어간 상태에서 내가 업계 리딩 아니면 업계 상위권에 있기 때문에 짭짤해요. 수익이 투자가 별로 안 들어가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프라핏이 높아요. 세 번째는 우측 상단을 보시죠. 내가 점유율은 낮은데 시장에서 그리 돋보이지 않는데 평균 이하인데 성장하고 있어요. 아, 고민이에요. 말 그대로 물음표네요. 좀 더 투자하면 별로 갈 수 있을까? 확실치는 않죠. 그죠? 그래서 투자를 해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런 음, 고민이 있겠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측 하단에 개. 왜 개가 나쁜 쪽에 왜 개란 말을 썼을까요? 미국에서 개 많이 좋아하지 않나? 어쨌든 개는 점유율도 낮고 성장률도 낮아요. 별로 좋지 않죠. 그죠? 아마 시장에서 철수하거나 매각하거나 아니면 뭐 그냥 내비두거나 등등 이런 전략들이 있을 텐데, 어쨌든 걔는 뭐 주목받을 수 없는 그런 위치가 되겠죠. 이번에는 다각화 분석이라고 불리는 분석 도구인데요. 이거는 시장, 즉 고객이죠. 기존 고객과 기존 제품을 파는 현재의 시장 상황에서 조금 더 성장을 하고 싶을 때 어떠한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힌트를 주는 그런 도구인데요. 좌측 위에 있는 시장 침투, 그 부분이 사실은 지금 있는 시장이에요. 지금 있는 시장. 기존 시장, 기존 제품이기 때문에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제품을 파는 현재의 시장인데, 이 시장에서 좀 더 잘해보겠다. 좀 더 잘해보겠다. 이게 바로 시장 침투예요. 어떻게? 광고를 더해서. 어떻게? 영업을 더 강화해서. 어떻게? 영업사원을 더 독려해서. 어떻게? 가격을 더 내려서. 등등. 이런 식으로 시장을 좀 더 쏘여서, 좀 더 세게 공략을 해서, 좀 더 세게 싸워서 시장에 침투해보겠다 는 전략이 시장 침투. 두 번째, 우측 가보실까요? 우측. 기존 제품으로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겠다. 부산을 대상으로 한 뭐 좋은데이라는 소주가 있거든요. 그 소주 회사에서 부산은 너무 시장이 좁아. 서울로 가자. 자, 서울로 진출. 기존 제품인 좋은데이 소주를 가지고 서울로 진출. 이게 바로 시장 개발이에요. 자, 이번엔 시장 침투에서 다시 시장 침투로 가서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밑으로 가는 건 기존 시장, 즉 부산 시장이에요. 부산에 있는 사람들, 부산의 고객들에게 새로운 제품, 무슨 제품? 뭐 이를테면 뭐 유자맛 좋은데이, 뭐 이런 걸 만들어요. 유자맛 좋은데이를 만들어서 부산에 있는 고객들에게 팔아보겠다. 이게 바로 제품 개발이고, 마지막으로 우측 하단에 다각화가 있죠. 다각화는 새로운 시장에 새로운 제품, 내가 안 가본 시장에 내가 안 만들어 본 제품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리스크가 꽤 크겠죠. 일반적으로는 시장 개발을 통해서 가거나 시장 제품 개발을 통해서 우회해서 가지 바로 다각화로 바로 가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예, 위험성 때문이죠. 어쨌든 다각화도 예, 성장에 괜찮은 전략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 이번엔 마케팅 분석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은요, R, STP, MMIC 이야기했죠. R, STP, MMIC에서 바로 제일 앞에 있는 R, 이 바로 분석이에요. 리서치. 분석은 먼저 고객 경쟁자 회사를 보고요. 고객이 모이면 뭐라고 그랬지 아까? 시장. 경쟁자와 회사는 파는 사람이죠. 사는 사람이 모이면 시장, 파는 사람이 모이면 뭐? 네, 산업.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이 있으니 그거를 다른 말로 거시 환경이라고 불러요. 즉 고객 경쟁자 회사, 시장 산업 거시 환경 이렇게 6가지 분야에 대해서 분석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분석을 하고 나면 스워트 분석을 통해 정리를 합니다. 기회와 위협은 외부 환경에 대한 분석. 강점과 약점은 나에 대한 분석. 나의 강점, 나의 약점. 외부의 기회, 외부의 위협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분석이 끝나면 6대 분석 말씀드렸죠. 고객, 경쟁자, 우리 회사, 산업, 시장, 거시환경. 이렇게 6가지 분석이 끝나면 수학 분석을 해서 정리한다고 했고 분석을 하면 뭐가 나오냐면 외부 환경이 굉장히 호의적이구나. 그리고 자사 분석했더니 내가 굉장히 경쟁력이 있구만. 이렇게 한다면 목표가 높아지겠고요. 생각보다 시장이 그렇게 좋지가 않구나. 그리고 따져보니까 자사 분석해보니까 내가 경쟁자에 비해서 꽤 많이 밀리는구나. 이걸 알았다면 목표가 낮아지겠죠. 즉 분석이 끝나야 제대로 된 목표가 나올 수 있어요. 바로 제가 동그랗게 표현한 G, 골이죠, 골. 골은 구체화된 목표예요. 특정 기간 동안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바로 골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골, 골까지 이야기해서 전체적인 마케팅 R, STP, MMIC라는 마케팅의 구조까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마케팅 101 1장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